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오늘도 아주 유명한 무기, 멋진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이번 오늘의 무기가 바로 아나돌루 강습 상륙함인데요. 탈미로 망한 터키 항모의 꿈이라는 부제를 붙였습니다. 이 아나돌루 강습 상륙함은 우리 한국의 경항공모함하고 뭔가 좀 컨셉이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경항공모함 좋아하시는 분들, 또 경항공모함에 대해서 아시고 싶으신 분들 또 관심 있게 또 보시면 더 좋을 듯 하고요. 아무튼 이 아나돌루 강습 상륙함 터키가 만들었는데 반미하다가 완전히 지금 쫄딱 망해버린 그런 군함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술탄을 꿈꾸는 터키의 독재자 에르도안이죠. 이 국뽕 정치입니다. 국뽕, 우리나라 지금 국뽕 굉장히 많이 나고 있죠. 일단 현실성 이런 거 다 떨쳐버리고 그냥 우리나라가 최고야, 한민족은 원래 그래 해가지고 몇십 년 후가 되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고 또 얼마 후가 되면 일본이고 다 미국이고 다 무릎 꿇리고 중국이고 뭐가 다 그냥 다 없앨 수 있고 이제 이런 그런 그 국뽕 만연하죠. 자, 그런데 터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독재자들 다 그렇게 해요. 또 터키는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수백 년간 이 유럽을 지배해 왔던 유럽 최고 강대국으로서의 그 위상, 특히 20세기 초반만 해도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라는 이름을 유지해 오면서 완전히 하나의 강대국으로서 군림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자 이렇게만 해도 완전히 그냥 국뽕이 확 그냥 솟구쳐 버리죠.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위대한 미국을 만들자 라고 하는 거, 그것보다 여기는 더 세죠. 미국은 지금 현재도 최강대국인데 여기는 최강대국이 아니고 완전히 찌그러져 있는데, 야, 불과 얼마 전에 우리 이랬잖아. 이거거든요. 자, 이 에르도안 대통령은 2014년부터 집권을 했는데 2016년에 쿠데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쿠데타를 할 때 그 쿠데타의 정보를 러시아 정보기관에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휴양지에서 휴양을 하고 있는데 푸틴 대통령이 에르도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니들 쿠데타 준비되고 있어. 빨리 처리해. 해가지고 이 에르도안이 신속하게 복귀를 해서 쿠데타를 제압할 수 있었고, 그래서 에르도안은 푸틴하고 아주 긴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자, 치적 선정용으로는 최고죠. 이 대항함대 에르도안의 구상입니다. 물론 이 대항함대는 이 터키 또 우리나라 할 것 없이 전 세계 모든 함대 해군들이 자신들의 세력 확장을 위해서 대항함대라는 이 슬로건을 내걸고 그런 비전을 제시를 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해군의 비전을 채택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 터키 뉴 하이시 스트래티지 해서 이 신원해 전략이라는 그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말로 하면 대항함대, 대항해군 이 정도 되죠. 자, 그래서 이걸 에르도안이 딱 보고, 야, 이거 괜찮은데, 폼 나은데, 멋진데 해서 에르도안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이 해군이 그동안 추진하고 있던 이 신원해 전략을 아주 그냥 탄력을 붙여서 스타트를 합니다. 왜? 폼 나거든요. 자, LPD로 시작해서 LHD가 된 차세대 상륙함 사업인데, 처음에는 미국의 샌안토니오급, 그 샌안토니오급을 아주 축소한 게 우리나라의 천왕봉급 강습 상륙함 그런 스타일인데, 그게 이제 LPD예요. 랜딩 플랫폼 데크라고 해서 그 공기 부양정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데 더 초점을 맞춘 그런 상륙함입니다. 그런데 LHD는 개방형 갑판, 항공모함처럼 우리 독도함처럼 이렇게 개방형 갑판을 두고 헬리콥터의 운용에 좀 더 초점을 두고, 그 대신 이 데크, 헬기가 들어갈 수 있는 데크뿐만 아니고 도크를 만들어서 공기부양정들이 들락날락거릴 수 있는, 상륙정들이 들락날락거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이 LHD예요. 우리 독도함이 바로 LHD입니다. 미국으로 따지면은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 그게 이제 LHD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 여기는 도크가 없어요. 공기부양정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LHA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샌안토니오급처럼 또 우리 천왕봉급처럼 그런 군함으로 만들려고 했다가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거 개방형 갑판으로 해서 좀 더 멋지게 만들자, 이렇게 해서 2010년도에 이런 안으로 돼 있었는데, 이제
결국은 세계 업체가 경쟁을 하던 끝에 터키의 세데프라는 조선소, 그리고 이 세데프와 컨소시엄을 한 스페인의 나반티아 조선소, 나반티아가 바로 스페인 해군의 항공모함으로 쓰려고 했다가 지금 강습 상륙함으로 쓰고 있는 후안 카를로스 그 강습 상륙함 경항공모함을 만든 조선소이기 때문에 이거 얘들 경험 있으니까 얘들하고 기술 제휴해서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가산점이 붙었겠죠. 그래서 스페인의 나반티아 조선소와 터키의 세데프 조선소가 이 사업을 먹었어요. 경쟁자로는 뭐 스페인의 대산 조선소, 그리고 중국의 중선중공이죠, CSIC. 중국하고 컨소시엄 하니까 떨어지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작은 회사인데, 이렇게 해서 세계 업체가 경쟁해서 결국은 세데프 그리고 나반티아 이 컨소시엄이 이 사업을 따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업을 따낸 게 2014년도인데 2015년부터 건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2014년도에 에르도안 대통령이 집권을 시작했죠. 그래서 야, 폼 좀 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내가 다음 선거 그리고 계속 종신 집권을 하려고 하면은 국민들이 나를 정말 멋진 대통령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지. 그러려면은 자, 우리가 오스만 투르크를 재현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강대국의 면모를 갖춰야 돼. 강대국의 면모는 뭐지? 항공모함이야. 그러니까 야, 지금 그 강습 상륙함 만드는 거 그거 기왕이면 항모로 만들어.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스키 점프대 붙여서 올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F-35B 갖다 실어. 그래서 항모로 만들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에 스키 점프대를 만들고 이제 후안 카를로스의 발전형이 된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평소에는 헬기로 쓰기도 하지만 또 해병대가 타서 상륙 용도로 쓰기도 하지만 항공모함용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아주 다목적 그런 항공모함을 만들기로 하고 스타트를 했습니다. 자, 터키 최초의 항공모함을 향한 화려한 출발입니다. 아나돌루.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어요. 2018년 1월에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니까 이게 예산이 막 팍팍팍팍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2018년 1월에 착공을 했는데 불과 1년 3개월 만에 다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2019년 4월 30일 날 진수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게 재수가 없어요. 뭔가 불길한 사인이 왔습니다. 내일, 즉 2019년 4월 30일 진수식을 하는데 이 대통령 모셔놓고 4월 29일 날 항모 아나돌루가 불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쪽에서 막 연기가 막 치솟아 오르는 사진이 이제 찍혀 있는데, 그래서 거의 다 만들었는데 흐흐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그냥 이 내부가 불타가지고 홀라당 망해버렸냐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아주 중요 부분은 불에 타지 않았고, 그래서 신속하게 복구합니다. 왜냐? 대통령이 지금 관심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며칠 만에 이걸 수리를 하고 페인트 칠을 다시 해요. 그렇지만 그 내부까지 수리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뭐 진수식이라는 게 원래 배만 물에 뜨기만 하면 진수식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배를 물에 뜨게끔 만들어서 페인트 칠은 불이 났으니까 그걸 넣었으니까 그만 후닥닥 다시 하고, 그래서 5월 4일 날 이렇게 진수식을 하게 됩니다. 4월 29일 날 불났는데 5월 4일 날 진수식을 하죠. 그래서 아마 뭐 페인트 칠만 다시 한 것 같습니다. 왜냐? 진수식이라는 게 말 그대로 물에 뜨는 그 행사거든요. 이게 진짜로 뭐 레이더가 장착되고 무장이 장착되고 동력이 있어서 스스로 막 움직이고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모든 진수식은 그냥 물에 뜨는 상태예요. 이때부터 이제 여기다가 의장 공사를 해서 장비를 집어넣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페인트 칠만 다시 했다고 보죠. 자, 크기는 길이가 232m, 너비는 32m입니다. 그래서 우리 독도함 같은 경우보다 33m가 길고 폭은 한 2m 정도가 넓어요. 만재배 수량은 27,079톤. 추진은 디젤 앤드 디젤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는 디젤 2기로 가다가 급하면 다시 2개의 디젤 더 돌려가지고 4개의 디젤 엔진으로 움직이는 이런 스타일. 우리 독도함하고 똑같습니다. 최대 속도는 우리 독도함보다 1노트 느린 21노트. 그리고 자체 무장은 펠랭스 2기가 있고요. 이 펠랭스가 이제 20mm 기관포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적의 함대함 미사일 이런 것들을 최종 요격하는 거죠. 우리 한국 해군도 지금 인천함 그 FFX 이런 거 처음부터 지금 펠랭스 장착하고 있죠. 그리고 램 21연장 단거리 요격 무기죠. 미사일입니다. 우리도 독도함 이런 거 다 이 램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집어넣고, 그리고
이 터키의 방산업체에서 만든 25mm 기관포가 하나 들어가요. 왜냐? 이제 이 해적이나 이 테러 단체 이런 소형 보트들이 오는 걸 공격해 내야 되니까 그 25mm 기관포 모델 이름이 스탑이라는 이름인데 이걸 지금 갖다 붙여서 소형 함정의 접근을 이제 방어하는 용도로 씁니다. 이렇게 해서 2019년 5월 4일 날 화재를 딛고 일어서서 진술을 드디어 합니다. 자, 이렇게 진술을 한 이 아나돌루의 항공모함으로서의 임무, 그리고 상륙함으로서의 임무 능력을 한번 보게 되면요. 항공모함으로서의 임무는 F-35B 12대를 얹게 됩니다. 그리고 S-70B 이제 뭐 해상작전 헬기 이거 2대, 대잠 헬기 용도로 쓰죠. 이거 2대를 얹고 해서 총 14대의 헬기나 전투기를 싣는 그런 항공모함이 될 수 있고, 이제 상륙함으로 쓸 때는 이 T-129 터키의 국산 공격 헬기죠. 이거 4대. 그리고 AS-532 슈퍼쿠거입니다. 이 헬기 8대 해서 이제 강습 상륙 용도로 병력을 실어 나르는 그 용도로 씁니다. 그리고 LCAC 공기부양정이죠. 우리는 이걸 이제 국산화해서 LSF 솔겟2라고 하는 공기부양정을 우리는 만들었는데, 여기는 이제 미국제 LCAC 공기부양정 2대를 그대로 얹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공기부양정 상륙정이 아니고 그냥 재래식 동력 상륙정 LCM이라고 하죠. 이거 4대를 얹기도 하고요. 자, 이런 용도로 상륙함 용도로는 공격 헬기 2대에다가 강습 기동 헬기 8대 이렇게 해서 12대의 헬리콥터, 그리고 이제 공기부양정 2대 또는 상륙정 4대, 그리고 탑승 병력은 1개 대대, 이렇게 해서 상륙함 용도로 쓸 수 있고, 상륙함 빼고 항공모함 용도로 쓸 때는 F-35B 전투기 12대, 그리고 대잠 헬기 2대, 이렇게 용도로 이제 쓸 수가 있는 그런 항공력이에요. 정말 뭐 꿈은 화려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진술을 한 지 2달 만에 청천벽력이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야, 너 러시아에 S-400 지대공 미사일 샀지? 그렇기 때문에 니한테는 F-35 안 팔아.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전투기 중에서 수직 이착륙을 할 수 있는 전투기는 F-35B 밖에 없어요. 이거 아니면은 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근데 안 판다는 겁니다. 왜냐? 지금 이 미국 같은 입장에서는 전 세계 동맹국들에게 F-35를 다 팔고 있는데, 러시아가 만든 최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 S-400 이걸 푸틴하고 사이가 좋다고 그걸 사와가지고 덜컹, 그러면 이 S-400을 가지고 F-35를 비춰보면 어떤 각도에서 F-35가 몇 킬로미터에서 보인다, 또 옆으로 봤을 때는 몇 킬로미터에서 보인다, 뒤로 봤을 때는 몇 킬로미터에서 보인다, 이거 전부 다 탐색하고 그 정보가 러시아로 다 넘어갈 수가 있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최신형 전투기 개발했더니 적국에게 그 정보가 터키로 인해서 전부 다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미국 자신들도 큰일 나는 거고, 이 유럽에 있는 동맹국들은 전부 러시아를 대적해서 이 F-35 사는 나라도 아닙니까? 노르웨이, 네덜란드 이런 나라 다 적이 러시아죠. 그 나라들에게 큰일 나는 겁니다. F-35 못 팔아먹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에르도안 너가 푸틴하고 너무 친하니까 S-400 여기다가 레이더 비춰보고 F-35의 정보를 다 넘겨줄 수 있어. 그래서 너에게 F-35 안 팔아. 그런데 에르도안 입장에서는 너무나 청천벽력이죠. 왜냐? 이 F-35는 국제 공동 투자를 받아가지고 만든 비행기인데, 터키 같은 경우는 바로 레벨 3의 투자국이었어요. 터키는 총 1억 9,500만 달러라고 하는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F-35 공동개발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F-35를 터키 공군이 100대 정도를 사고, 그리고 터키 해군에서 항공모함을 만들어서 적으면 20대, 많으면 40대를 사기로 계획을 했어요. 왜냐? 아나돌루 항공모함을 2척을 만들 계획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만약에 항공모함 한 2척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한 척 가지고 24시간 360을 다 돌릴 수 없고, 배라고 하는 것은 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든지 2척이 기본으로 돼야 되고, 가장 좋은 건 3척이 돼야 삼직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급하면 이제 2척 가지고도 돌릴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도 아나돌루급 항공모함을 2척을 만들어서 F-35B 최대 40대를 살려고 했는데, 왜냐? 한 대 12대씩 F-35B가 들어가고, 그리고 예비 또 기체도 있어야 되니까 그러려고 했는데 안 판다는 겁니다. 야, 이거 큰일 난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떡하자? 그러면 대안으로 우리 공격 헬기
이 T129 이걸 얹어서 헬기 모함으로 쓰자. 왜냐 지금 이집트를 보니까 이 프랑스로부터 미스트랄급 강습 상륙함을 사서 거기다가 러시아의 카모프 52 공격 헬기를 얹어서 이 뭔가 헬기 공격 모함으로 쓰더라. 우리도 그럼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야 거기 엔진 그 엔진 그거 알고 보니까 우리 미제더라. T800 엔진 그거 니들한테는 안 팔아.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터키 입장에서는 이탈리아의 A129 망구스타 그 공격 헬기의 기술, 설계, 라이센스 이걸 왕창 몽땅 사가지고 자기네들 국산이라고 하고는 만들었는데 라이센스를 다 돈 주고 사왔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결정적으로 거기에 들어간 엔진은 미제였던 겁니다. T800. 그런데 지금 미국이 지금 제재를 하고 있죠. 러시아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래서 니들한테는 엔진 안 팔아. 그러면은 공격 헬기 시큰 돈 주고 기술과 뭐든지 다 사왔는데 미제 엔진 때문에 공격 헬기가 엔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전시품밖에 안 되는 것이죠. 못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 헬기 모함도 안 되는 겁니다. 이야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뭐 다시 그냥 강습 상륙함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터키 같은 경우는 이 플랜 A, 플랜 B를 세워놨는데 플랜 A는 지금 로비스트를 고용했어요. 자, 트럼프, 저 악독한 놈이야. 이제 에르도안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했죠. 바이든 들어왔으니까 바이든 좀 낫겠지 해가지고 지금 로비스트를 고용해서 미국 정부에다가 엄청나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플랜 A는 이 로비스트가 로비에 성공해서 미국이 F-35B를 다시 팔겠다. 이렇게 해서 이 아나돌루가 다시 항공모함으로 번쩍하고 다시 재기하는 이게 플랜 A. 이제 플랜 B 같은 경우는 안 되겠다. 이건 도저히 안 돼. 미국하고는 이제 끝났어. 그러면 영국에게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2번함이 있습니다. 프린스 오브 웨일스. 그 영국이 지금 경제 사정 안 좋으니까 그 프린스 오브 웨일스를 우리에게 파세요. 라고 했더니 영국이 안 팔아.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자존심 있잖아. 안 팔아. 그러면 그 기술을 우리에게 파세요.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영국이 그건 좋아. 기술 제공해 줄게. 이렇게 해서 그 협상 중입니다. 플랜 B로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의 기술을 받아와서 그게 이제 6만 톤에서 7만 톤, 7만 2천 톤 되니까 덩치가 크죠. 그래서 자신들의 국산 전투기 TFX 이걸 이제 거기서 띄우겠다. 이게 플랜 B인데 이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아나돌루 항공모함의 운명 F-35B를 사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항공모함으로 불릴지 아니면 그냥 강습 상륙함으로 불릴지 모르는 그런 현재로서는 무슨 군함인지 모르는 생긴 건 항공모함처럼 생긴 스키점프대는 괜히 만들어 놓은 나중에 만약에 F-35 못 던지면 아무 의미 없이 스키점프대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강습 상륙함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아나돌루 항공모함 알아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